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기후 구분을 각각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후 요인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건데요. 기후 요인을 달리 말하면 기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 요인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바로 위도였습니다. 위도라는 것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단위 면적당,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빛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던 거 우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도 같은 경우는 기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후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부했던 것은 바로 수륙분포였습니다. 자, 수륙분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양과 대륙 간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의 차이였는데요. 이러한 수륙분포는 우리가 온대기후 공부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바로 서한기후, 대표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안성 기후, 나타나는 서한기후와 대륙 동안에서 발생하는 기후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수륙분포, 즉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은요, 바로 지형이었습니다. 이 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년상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죠. 폐년상 공부하면서 등장했던 단어 첫 번째, 바람을 받는 바람 바지 사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넘어가면서 건조해지는 바람 그늘 사면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바람이 산에 부딪혀서 비가 오다 보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고요. 바람바지 쪽에서는 고온건조한 바람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막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막이 파타고니아 사막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해발고도에 대해서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해발고도 같은 경우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부했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열대 고산기후 공부할 때도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툰드라 기후 공부했을 때 일부 고산 지역에서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후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해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해류 크게 난류와 한류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난류 같은 경우 우리 어디서 등장했었죠, 여러분? 자, 난류는 바로 서해안해양성 기후 공부할 때 서해안해양성 기후가 동緯도에 등장하는 다른 대륙 동안에 있는 기후들보다 기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한 하강기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사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바로 이 기후 요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5가지 내용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요인과 함께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기후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기후 요소 우리가 3가지 공부했어요. 첫 번째, 기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강수에 대해서 공부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 바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먼저 기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기온의 일교차, 그리고 연교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일교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기억해둘 기후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열대기후와 건조기후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죠? 특히 건조기후는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큰 기후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교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베리아 내륙 지역이 가장 크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대륙성 강수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 전선성 강수 공부했죠? 장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형성 강수 공부했고요. 네 번째는 저기압성 강수에 대해서도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3개들이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기억해야 될 강수는 바로 대륙성 강수와 지형성 강수였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람에서는 대기 대순환 공부하시면서 항상풍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향상품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무역품 공부했고요. 그리고 편서품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급동품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대기대순환에서 다양한 기압대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기압대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번 그 기압대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봅시다. 가장 먼저 적도 부근에 만들어지는 적도 수렴대 또는 열대 수렴대라고 불리는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열대 고기압대에 대해서도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이 아열대 고기압대는 등장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했죠? 바로 AW, 사바나 기후 공부할 때도 등장하는 기압대였고요. CS, 지중해성 기후 공부할 때도 등장하는 기압대였고, 마지막으로 사막을 공부할 때도 등장하는 기압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기압대이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은, 특히 사바나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건기를 만들어내는 기후였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같은 키워드로서 하강기류 여러분들 함께 얹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중위도 저기압대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었죠? 중위도 저기압대. 자, 마지막으로 가장 꼭대기에는 극고압대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극고압대는 한대기후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람 하나 더 공부했죠, 여러분? 바람 뭐 공부했죠? 대기대순환 항상풍 공부함과 동시에 우리 계절풍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이 계절풍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AM 열대기후와 그리고 CFA라든지 CW 같은 온대 동안에서 등장하는 기후 공부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후 요인과 기후 요소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기후를 한번 구분하는 것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기후 구분법은 누가 만든 기후 구분법이었죠, 여러분? 바로 쾌펜이라고 불리는 독일 사람이 만들어낸 기후 구분법이었습니다. 자, 이 쾌펜 같은 경우는 기후를 구분을 할 때 식생을 가지고 기후를 구분했다고 공부했었죠. 특히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인 기온, 그리고 강수량을 가지고 기후를 구분을 해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기후가 크게 나누자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기후 우리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인 무수목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부터는 이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목기후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목기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A, 우리 열대기후라고 불리는 기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으로 공부했던 기후는 C, 온대기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목기후에서 살펴봤던 기후는 바로 D, 냉대기후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하나만 일반화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방금 공부했던 기후 요인에서 바로 위도 있었죠. 위도를 조금 일반화를 해볼게요. 열대기후에서 냉대기후로 가면 갈수록 위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쪽이 저위도고 냉대기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위도에서 나타난다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람인데요. 이 열대기후 같은 경우,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이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보통 무역풍이 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 부는 편서풍이 향상풍으로 부는 것이 특징이었죠. 여러분들이 위도별로 조금 정리를 해두면은 나중에 좀 분포 지역을 일반화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처음에 일반화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기후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부른다 했고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정도 나타나는 기후를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이면서 미치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기후를 우리는 냉대기후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강수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강수량 같은 경우는 월별로 건조하고 수변하고에 따라서 이 기후들의 각각
계절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60mm가 그 조건이었고요. 온대기후는 30mm, 마지막으로 냉대기후는 20mm가 그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온 구분 조건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열대기후부터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대기후에서 가장 먼저 공부했던 기후 뭐였죠, 여러분? 바로 AF라고 불리는 기후였습니다. AF 기후 풀어보면은 열대 우림 기후라고 했었죠. 열대 우림 기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경우는 일단 A 열대 기후의 기온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F 연중 수분한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인 기후를 우리는 열대 우림 기후다 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열대 우림 기후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연중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대 수렴대, 다른 말로는 적도 저학대, 적도 수렴대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이러한 AF 기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연중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연중 고온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뜨겁다라고 했죠. 왜냐면 체온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니까 당연히 뜨겁겠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가 매일매일 내린다고 했어요. 그 대류성 강수를 우리는 스콜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강수 유형 4가지 중 이 스콜이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도 과언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기온 조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이었고요. 연중 고온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콜이 날마다 내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의 특징이 바로 라테라이트 토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라테라이트 토가 발생하다 보니까 농업은 이동식 화전농업이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이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열대 우림기후 공부할 때 바로 식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열대 우림기후 AF기후에서 발생하는 식생은 바로 열대 우림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열대 우림 식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다층 수간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했죠. 나무들의 높이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산림의 밀도가 높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열대우림, 열대림 같은 경우는 경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나무이다 보니까 건축 재료나 아니면은 가구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고 했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포 지역은 어디였죠, 여러분? 바로 적도가 통과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적도가 통과하는 지역에서 열대우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어디였죠? 바로 아마존 지역, 남미의 아마존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콩고 마찬가지로 적도 통과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싱가포르이 대표적인 사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적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열대우림기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대우림기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기후는 바로 AM, 무슨 기후죠, 여러분? 바로 열대 몬순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열대 몬순기후도 공부했죠. 이런 열대 몬순기후는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계절풍 때문이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계절풍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름이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름 강수량이 왜 많았는지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 이 해양에 수증기를 대륙 쪽에다 많이 갖다 뿌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계절풍, 여름에 굉장히 강수량이 많이 내린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건조하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열대 몬순기후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에 있으니까 따로 정리 안 하겠습니다. 겨울에 건조하다라는 특징이었고요. 주로 대륙의 동쪽인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나타났죠? 남아메리카의 북동부 지역에서도 등장한다 그랬죠? 자, 이러한 계절풍 같은 경우는 주로 대륙의 동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소개했었습니다. 또 열대 몬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은 바로 벼농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했었고요. 또 플랜테이션 작물 중에서는 차,
차재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위주로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 번째로 공부했던 기후 같은 경우는 바로 AW라고 불리는 기후였는데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사바나 기후였습니다. 사바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후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W 뜻이 윈터 드라이였죠. 그 말은 즉 겨울이 건조하다란 뜻이었습니다. 겨울이 건조하다란 뜻은 겨울철 강수량이 60mm 이하다라는 거. 왜 60mm 이하? 겨울 건기가 발생하냐 하면 바로 태양의 회기에 따라, 태양의 회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태양의 회기에 따라 기압대가 이동하다 보니까는 계절의 변화가 발생해서 겨울이 건조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했었죠.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겨울철에는요, 태양의 회기에 따라 기압대들이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기압대, 바로 건기가 등장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었죠.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러한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주로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 기후에서 분포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이라고도 공부했었고요. 열대 초원인 사바나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 사바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소림 장초였습니다. 즉 나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바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바나에서는 주로 플랜테이션 작물로 뭘 재배했었죠? 이거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소개했었죠? 커피, 모카 커피 설탕 넣어 먹는다. 그래서 커피, 그리고 모카, 마지막으로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바나 기후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후는 바로 AH 기후였습니다. 이것은 케펜이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열대 고산 기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좋겠죠? 이 열대 고산 기후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저위도의 A기후, 열대기후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있으면 등장하는 기후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열대 고산기후 같은 경우는 일단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는 연중 서늘한 날씨가 등장한다고 했었던 거 모두 기억하고 있죠? 연중 서늘한 기온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기온을 상춘기후다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늘상 봄춘, 늘 봄 같은 기후가 발생한다. 연중 기후가 10도 정도 내외로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이 열대 고산기후 같은 경우도 기온의 연교차보다는 기온의 일교차가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 전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이 바로 산소가 희박하다라는 특징도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위도, 주로 저위도의 해발고도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AH 기후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열대기후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대기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기후를 총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약간 벅찰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온대기후에서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죠, 여러분? 바로 대륙의 서안과 그리고 대륙의 동안으로 기후를 구분을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어디다 정리하면 좋을까요? 밑에다 정리할게요.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후의 구분 조건이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나만 더 쳐볼게요. 대륙과 동안, 서안과 동안으로 구분을 했었다. 이것은 수륙분포 얘기하면서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했죠. 그래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의 서안과 비교했을 때 대륙의 동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계절풍의 영향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였죠. 자,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특징 바로 연교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특징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안기후 같은 경우는 계절풍보다는 편서풍, 항상풍의 영향이 큰 편이다 보니까 늘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우리 대륙의 서안에서 나타나는 기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륙의 서안에서는 어떤 기후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지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렇게 얇게 나오죠.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CS라고 불리는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CS 기후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바로 사바나랑 똑같죠. 태양의 회기에 따른 기압대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대가 이동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특징도 한번 정리해야겠죠?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기압대 영향받았죠? 바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정말 중요하죠? 아열대, 고압대다 보니까는 여름철이 엄청나게 고온, 건조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열대, 고압대가 아니라 태양의 회기에 따라서 고위도 저압대, 즉 중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고 얘와 함께 편서풍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온난 수분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 같은 경우는 AW라고 불리는 사바나 기후와 계절이 반대라고 선생님이 공부 같이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 어디에서 주로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바로 지중해 연안. 말 그대로 기후 특성에서도, 기후의 이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지중해 연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억나죠?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지중해성 기후 발생하고요. 그리고 칠레 중부 지역에서도 지중해성 기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남서부 또 어디서 발생했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기후 지역이 발생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점이 바로 식생이었죠. 바로 경엽수림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식생이 자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경엽수림은 잎이 단단, 뿌리 깊음 이런 것이 특징이었죠. 그 이유가 왜죠? 왜? 바로 이 여름철 고온 건조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경엽수림이 자란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철과 겨울철의 특징이 다르고 또 여름철과 겨울철에 잘 자라나는 나무의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주로 여름철에는 수목농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여러분. 수목농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엽수림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고 경엽수림의 대표적인 게 오렌지라든지 올리브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공부했던 지중해가 나타나는 분포 지역에서는 이런 포도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온난 수빈하다 보니까 곡물 농업을 많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주식으로 먹는 밀 같은 거를 많이 재배한다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또 특이한 농업 방법으로 우리 뭐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이목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양치기 소년 공부하면서 우리 이목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여름에는 산 위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목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중해성 기후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대륙 서안에서 나타나는 CFB 기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B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안 해양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말 그대로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다라고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아까 이 S 같은 경우는 썸머 드라이였죠, 여러분. 썸머 드라이. 그래서 여름철이 건조했던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서안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는 F가 수분하다라는 뜻이었고 B라는 것은 최남월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이 서늘하다고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수분하는 것은 연중 매달 강수량이 30mm 이상 오는 것을 의미했고요. 서늘한 여름이 나타난다는 CFB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B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편서풍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난류였습니다. 특히 편서풍 위주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름철에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서늘한 것이 특징이라 그랬고 난류의 영향을 받다 보니 겨울이 굉장히 온난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은 수분한 이 서안해양성 기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다 보니까 연중 고른 강수가 발생한다고 했죠.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다 보니까 1년 내내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편서풍 때문이야. 괜찮죠? 자, 그리고 연중 고른 강수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늘 강물이 차 있어서 수온이 발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 그랬고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중해성 기후보다 높은 위도에서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서부 유럽,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이 속해 있는 북서부 유럽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뉴질랜드. 자, 뉴질랜드가 또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산맥 때문에 특히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라고 또 공부했었습니다. 또 칠레 남부 지역에서도 또 이런 기후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의 북서 해안에서도 이러한 서한해양성 기후가 발생했습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주로 혼합농업, 가축의 사료와 그리고 가축을 함께 키우는 혼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해 있는 게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 북서유럽에 있는 덴마크 우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덴마크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낙농업 많이 하는 동네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륙 서안에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까지 열심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대륙 동안에서 등장하는 기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기후가 바로 CFA 기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CW 기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후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둘 다 큰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발생하기 약간 애매한 기후다 보니까는 서한과 비교하는 정도로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이 연교차 큰 특징이요. 자, 이 두 개 모두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쉽게 온대 계절풍 기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것은 서한과 비교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대륙 서안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동안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목기후, 냉대기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정리했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냉대기후는 좀 일반적인 특징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냉대기후의 일반적인 특징 첫 번째는 남반구에 분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위도에 대륙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위도에 땅이 없다. 이거 정리했었고요. 또 무슨 특징 정리했죠? 연교차가 엄청나게 큰 기후다. 세계에서 가장 연교차 큰 기후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정리했죠, 여러분? 바로 발생하는 형성 원인인데요. 냉대기후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고위도. 너무 위도가 높다 보니까 발생하는 기후였어요. 그래서 냉대기후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러한 냉대기후 우리 먼저 DF라고 불리는 플레임이 뭐였죠, 여러분? 냉대 수분기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DW라고 불리는 냉대 동계 겨울 건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두 기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거의 비슷했고, 온대 동안기후와 마찬가지로 굳이 구분해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둘 다 냉대 기후인데 DW 기후가 조금 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그래서 이 대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DW가 시베리아가 아니고요.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냉대기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다시 좀 정리해볼게요. 자, DF, DW 모두 다 식생으로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냉대림의 숲이 나타난다 그랬고요. 자, 냉대림 같은 경우는 열대림에 비해서 연한 연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펄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이용되는 나무라고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냉대기후에서는
포두절토라고 불리는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 발생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뒤에서 토양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주로 이 지역에서는 임업이나 아니면 냉량성 작물을 많이 키운다고 했던 것까지 잘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대기후까지 해서 수목기후를 모두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수목기후 세 가지를 정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진짜 여러분들 숙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진짜 수업 시간에도 강조 진짜 많이 했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무수목기후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수목기후 크게 두 가지 공부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뭐 공부했을까요? 바로 무슨 기후죠? 건조기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건조기후 공부했고요. 그리고 가장 추운 기후인 한대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건조기후와 한대기후 모두 무수목기후라고 했어요, 여러분. 즉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 그랬죠?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온과 강수 조건인데 둘 다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두꺼우니까 조금 더 얇게 할게요,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수량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라고 그랬죠?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으로 비가 너무 안 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랬고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도 10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최난월 기온이 10도 미만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건조기후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기후로 구분을 해서 공부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BW라고 부르는 기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BW 기후는 무슨 기후였죠, 여러분? 바로 사막이라고 불리는 기후였습니다. 이 사막 같은 경우는 구분 조건이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 정도 오는 비가 정말 안 오는 기후였죠. 자, 그런데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강수량 조건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게 정말 더욱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조건이 바로 증발량이었습니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우리는 건조기후다라고 공부한다고 했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면서 증발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기후고요. 사막은 공부할 때 형성원인 4가지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성원인 4가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가장 먼저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막들이 많았었죠.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여기에 속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한류. 우리 위에서도 말했죠? 나미브 사막 같은 대표적인 사막이 바로 한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막이다. 세 번째로는 바로 지형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편서풍의 바람그늘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대표적인 게 파타고니아 사막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중위도의 대륙 한복판에 위치해서 만들어진 사막들이었어요. 중위도 대륙 한복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막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도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도에 등장하는 사막의 위치와 함께 연결 지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막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는 사막토의 특징 자체가 증발에 반복을 해서 이 염분이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고요. 또 지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이 지형을 공부할 때 지형 형성 과정 3가지 공부했었는데 가장 먼저 기계적 풍화작용 우리 공부했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바람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포상홍수, 이렇게 3가지 지형 형성 작용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바람과 포상홍수 같은 경우는 잘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식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바람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우리가 2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했었죠. 바로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으로 나눠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침식지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버섯바위 공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능석, 마지막으로 사막포도까지 이렇게 3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적지형 같은 경우는 사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포상홍수 같은 경우는 침식지형을 대표적으로 페디먼트 우리 공부했고요. 그리고 퇴적지형으로는 선상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 지형 같은 경우는 뒤에서 우리가 지형 다 공부하고 나서 또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막기후와 함께 또 우리가
건조기후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기후는 바로 BS기후죠. BS기후는 무슨 기후죠, 여러분? 바로 스텝기후입니다. 스텝기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연강수량이라 쓸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연강수량이 250에서 500ml 정도 와야 되는 기후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이러한 스택 기후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막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포 지역 역시 사막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비옥한 토양인 체르노잼이라고 불리는 까만색의 토양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막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기후도 마찬가지로 BW와 BS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대기후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기후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공부했던 기후가 바로 ET기후였는데, ET기후는 우리가 툰드라라는 뜻이라 그랬죠. 툰드라라는 뜻 자체가 나무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ET기후 같은 경우는 체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몇 도였죠, 여러분? 그렇죠. 0에서 10도 정도 되는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우리는 툰드라 기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영상 위로 올라오는 달이 있다 보니까는 특징적인 게 바로 이끼가 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녹고 얼굴을 계속 반복하는 동결융해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결융해는 우리가 지형 공부할 때 또 등장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이누이트가 대표적인 원주민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다 보니까 툰드라토라고 불리는 굉장히 독특한 토양이 나타났죠? 토양은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툰드라토에 의해서 띄어진 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라 했습니다. 자, 툰드라토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주로 북극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고, 고산 지역 일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대기후처럼 고위도 극지방에 위치했지만 이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추운 기후였던 영구 빙설 기후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 빙설기후 마찬가지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기후가 이 영구 빙설 기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영구 빙설 기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 거 바로 극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 극지방에 있으면서 극고압대 영향을 받으면서 대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기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남극 대륙, 이 남극 대륙과 그리고 그린란드 내륙에서 발생하는 기후다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대기후도 크게 영구빙설기후와 툰드라 기후 다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장의 쾌펜의 기후 구분부터 기후 요인과 기후 요소까지 모두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기후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잘 해내야지 내년에 한국지를 공부할 때도 진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 A4에 정리하셔서 쌤한테 뭐 보여주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버거운 친구 같은 경우는 만년필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오시면 선생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걸 조금 더 보태서 토양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우리 냉한대 기후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줄래 나 쓰기 너무 많은 공간이 부족해 너의 매력이 페이지의 무게 소중하게 내 방에 놓아둘게 이 펜초 끝에 노래 zoom 너의 얘기 말고 모두 다 mute Right down now 우리만의 얘기 천천히 적어 내려갈게 더 시간은 많아 너만의 빛으로 내 눈을 채워줘 이 페이지 위에 너 나 빈 공간이 없게 right now 이 조명 아래 너 나 같은 단어를 써 love yeah I think I love you 너 때문에 나 이젠 흔들리지 않아 너 하나로 채워줘 네가 love it 난 돌아왔어 넌 내 어깨에 기댔어 이 페이지 넘겨줘 네가 예쁘게 나온 사진 내 커버에 걸래 저 페이지 널 위한 편지를 몰래 써둘래 우리의 추억의 곳곳에 진하게 별표를 쳐둘게 쓰게만 하 우리 왜냐면 이 책은 never Right end down now 우리만의 얘기 천천히 적어 내려갈게 더 시간은 많아 너만의 빛으로 내 눈을 채워줘 이 페이지 위에 너 나 빈 공간이 없게 right now 이 조명 아래 너 나 같은 단어를 써 love yeah I think I love you 너 때문에 나 이젠 흔들리지 않아 너 하나로 채워줘 네가 love it 난 돌아왔어 넌 내 어깨에 기댔어 이 페이지 넘겨줘 다른 이유 없어 너와 나면 충분해 이 모두 다 해줄게 너만만 내내